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자, 이 길을 사랑하는 연인들이 걸으면 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추정컨대 아마도 예전에 이 길 위에 가정법원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려고 이 길을 걸어갔다 가정법원에서 남남이 돼서 나오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닐까. 뭐 이것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 거치면서 일제에 의해서 덕수궁을 관통하는 이 돌담길이 뚫리게 되죠. 이 길 때문에 덕수궁도 쪼개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 국민과 주권이 강제로 생이별을 당한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 덕수궁이기 때문에 그 아픔도 함께 이 속설 안에 담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1km에 달하는 이 돌담길, 가을에 그 아름다움의 절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하필이면 나무와 나뭇잎의 영원한 이별이 만들어내는 절정의 아름다움이라 뭐 이런 것도 다 함께 뜻이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 덕수궁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야, 덕수궁이 정말 이런 곳이었어? 와, 이런 생각 드시면요, 자,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아참, 그동안 구독자분들 오늘 이 덕수궁 돌담길 보셨다고 구독 취소하고 저하고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재 개그와 함께 시작합니다. 덕수궁의 지금 정문 대한문입니다. 궁궐 대문 중에 자세히 보시면 유일하게 1층 구조입니다. 원래는 2층이었다고 하는데요. 1904년이죠. 대화재 이후에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때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1층밖에 못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덕수궁 안에 있는 건물들도 모두 다 거의 다 1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문은 원래 덕수궁 정문이 아니고 동쪽문이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 저 앞에 태평로가 확장하면서 원래는 이 문이 저 앞에 있었던 문이라 꼭 도로 위에 섬처럼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 문을 이제 이 덕수궁 쪽으로 끌어오는데 무려 13m나 뒤로 이렇게 물려서 앉은 거라고 그랬죠. 자, 이때 이 문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은 해체 후에 조립을 다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정말 믿어지진 않으시겠지만 조선의 목조 건물들은 접착제를 쓰지 않고 진동 흡수가 정말로 뛰어난 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당시 대목장들이 밧줄로 이 문을 묶어서 여기까지 13m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장관을 보려고 여기에 진짜 부름 관중들이 모여들었고요. 언론들은 이 대한문이 13m를 뒷걸음쳐서 걸어갔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다고 합니다. 아참, 이 문은 개명도 했답니다. 이름 바꿨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대안문, 편안한 안자를 쓰는 대안문이었는데요. 1906년에 대한문,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하죠. 덕수궁의 메인 공간 정전, 중화전을 가려면 이렇게 중화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정문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문부터 일직선이 아니라 지금 대한문 들어와서 90도 틀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이때 이 중화는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중화 그거하고 완전히 글씨가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가운데 중자 그리고 화할 화자 크게 화합해서 당시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라, 그런 심오한 뜻을 바로 이 중화문 중화전에 담았다고 하죠. 중화전을 향해서 가는 순간 넘어질 뻔했어요. 이건 뭐야? 아니, 궁궐 바닥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아재 개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 다 아는 것 같아갖고 그냥 재밌게 해본다는 그 과욕이 좀 앞서갔고요. 중화전 그리고 또 경복궁의 근정전, 상덕궁의 인정전, 이 앞에 바닥이 모두 다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과학이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돌의 이름은 박석. 서양 대리석 같은 건축물에 그 매끈매끈하고 그 아주 반질반질한 그런 기술이 우리가 정말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자, 첫째, 지금 오늘이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 한번 보세요.
아, 살벌합니다. 이 정도 햇빛이 장렬하면 지금 전 여기서 눈도 못 떠야 돼요. 눈이 부셔서. 여기가 만약에 유리알처럼 매끈매끈하게 대리석으로 쫙 다듬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 촬영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반사가 돼서. 근데 지금 보면 너무나 편안하죠. 바로 지금 이게 그 놀라운 과학인데요. 울퉁불퉁한 과학이에요. 저 강렬한 태양빛이 여기서 지금 난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라 막 난반사가 되니까 눈이 전혀 부시지 않는 겁니다. 야, 저도 이거 알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또 걸렸네. 아재 개그는 한 번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가 품계석이니까 신하들이 이 품계에서 지금 서서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덥기도 덥겠지만 여기서 눈이 부시면, 근데 지금 보면 전혀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완전 석세스 성공이죠. 이 날씨에, 이 광선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 신을 생각할 때 가죽신이나 뭐 이런 거 신고 만약에 비라도 오면 이게 이런 구조 아니었으면 아마 쫙쫙 미끄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박석 하나에도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상상초월의 역발상 중에 역발상 아닙니까? 품계석입니다. 정일품. 여기가 이 대신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저는 가만 여기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안에서 본 것 같은데. 아직 그래 계속.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심하죠? 더위 먹었나 봐요. 이해하세요. 이 품계석 안에서 저 중화전을 바라보니까 빛의 조도 차이라고 그러나요? 야, 안에가 어두컴컴하니 뭐 잘 안 보입니다. 저기서 황제가 등장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막 절로 그냥 그 위험에 머리가 조아려지고 막 오금이 저리고 그럴 텐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덕수궁 중화전 안에는 황제의 깜짝쇼 그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이거 정말 웃깁니다. 소박하게 단층 건물이 되어버린 이 중화전, 천장의 황룡, 그리고 지존의 상징 저 황제만이 앉을 수 있는 1월 오악도, 역시 그 위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저 1월 오악도가 그려져 있는 저 병풍, 저기에 깜짝쇼의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뒤쪽으로 가서 그 흔적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중화전은 반드시 꼭 그 뒤를 봐야 합니다. 다른 궁궐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이 덕수궁 중화전에 있습니다. 바로 중화전 이 건물 뒤쪽에 뒷문입니다. 은밀하게 숨겨진 건 아니죠. 은밀한 건 아니죠. 누가 봐도 다 이거 딱 보면 문이잖아요. 물론 용도는 비밀문인데, 근데 뭐 문고리도 보이고 이거 누가 봐도 문이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뒷문은 누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 뒷문을 사용한 다른 사람의 기록은 전혀 없답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황제만을 위한 뒷문이에요. 아, 그렇다면 대체 황제는 호타로 못담시 새통 없이 모냥 빠지게 뒷문을 이용해서 쓴 걸까요? 자,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기 저 1월 오악도가 그려진 병풍 보이시죠? 그 뒤에 이상하게 생긴 경첩이 있고요. 가만히 보면 문고리가 보입니다. 손잡이가 있어요. 병풍 접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입의 목적으로 달아놓은 경첩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그 깜짝쇼의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놀랍고도 우습죠? 품계석에 있는 신하들은 일단 권위와 위험 때문에 저 안에 황제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안을 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이 빛의 차이 때문에 저 안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황제는 바로 이것을 응용한 거라고 하죠. 절대지존의 그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시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블록버스터급의 마술 쇼가 펼쳐진 겁니다. 소위 왜냐하면 이게 공간 이동 마술 쇼거든요. 뒷문으로 잠입한 황제가 병풍 뒤의 문으로 신비롭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보던 신하들에게는 정말, 야, 이건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냐, 땅에서 솟아났냐, 기절초풍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와 놀라움인 거죠. 이 신비로운 조화 속에 신하들은 정말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갔던 그런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요 정도 상식만 가지고 덕수궁에 오신다면 이 흔적 찾는 건 진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너무나도 허술한 장치들이어서 웃음까지 납니다. 자,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합리적인 궁금증, 아니요,
역사적인 의심?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여 년 전 이야기거든요. 자, 과연 그때 신하들은 정말 속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속아주는 척 했던 걸까요? 아무도 모르죠. 자, 이게 지금 덕수궁 1편이고요. 곧이어서 2편입니다. 여기는 역사의 정말 아이러니한 현장, 너무나도 특이한 한자, 단청 대신 역사를 칠한 건물, 그리고 궁궐 안에 있는 이상한 길. 자, 더 재미있고 우리 가슴을 찡하게 울려오는 덕수궁의 2편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땅기. 여러분 빨리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세요. 버튼 여기요. 여기요.